병원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던 정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산소 마스크를 밀어냈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이름을 부르는 정호. 말순과 민수, 혜진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저게 뭐예요? 영숙이가 누구예요?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말순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제 사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고 사연을 들어봐 주세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시는 시골 마을의 작은 주택에서 정우와 말수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 넘어가는 이 부부는 은퇴 후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내려와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정우는 올해 72, 말수는 70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정우는 마당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곤 했어요.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놓고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모습이 참 정겨웠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남편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죠. 올해 토마토가 참 잘 자라는구나. 민수 녀석이 좋아할 텐데. 하지만 요즘 들어 정호에게는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방금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일인 양 착각하기도 했어요. 말수는 처음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런 일들이 잦아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보, 안경 어디 뒀죠? 정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습니다. 머리 위에 올려놨잖아요.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죠. 정우는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더니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아, 그러네. 요새 깜빡깜빡하는 게 늘었어. 주말이면 성인 자녀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남 민수는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차녀 혜진은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는 날이면 집안이 한결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민수가 아버지 어깨를 다독이며 물었습니다. 뭐 별일 있겠나? 엄마랑 잘 지내고 있지. 정우가 대답했지만 말순의 표정은 조금 어두웠어요. 혜진은 엄마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많이 이상하세요? 글쎄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말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정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민수야, 너 어렸을 때 이 마당에서 개구리 잡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아나? 기억나요, 아버지.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정우의 기억은 뒤섞이곤 했습니다. 혜진아, 너도 그때 함께 있었지? 분명히 너도 있었는데. 혜진은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었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면 부부는 나란히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우는 대부분 금세 잠들곤 했지만 말수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잠결에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잠꼬대려니 했는데 자주 반복되다 보니 말순도 신경이 쓰였죠. 영수가, 미안해. 정우가 잠결에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은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났어요. 영수? 그게 누구 이름이지? 가족 중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을 생각해봐도 영숙이라는 이름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여보, 말순이 조심스럽게 정호를 깨워봤지만 정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자 말순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치매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떠올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말순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말순은 부엌 창문을 통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름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자꾸 그 이름을 부르는 거지? 하지만 말순은 이런 걱정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혼자서 조용히 이 불안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습니다. 정호의 잠꼬대는 계속되었고 말순의 불안감도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기구한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정호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텃밭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물을 뽑아서 씻고 있는데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말순이 빨래를 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을 때 정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말순이 다급하게 정우를 흔들어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손은 떨리고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황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민수와 혜진에게도 연락을 했죠.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골 마을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말수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정호야, 제발 정신 차려. 아직 갈 때가 아니잖아.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정호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말수는 처음으로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민수가 서울에서 급하게 달려왔고 혜진도 부산에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가족들은 응급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엄마,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일단 의식은 회복하셨는데 뇌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치매 증상도 있어서 상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커졌어요. 이제 정우를 병실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우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침대 주위에 둘러서서 정우의 손을 번갈아 잡아주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우리 왔어요. 혜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하지만 숨쉬기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내서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상태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뇌경색이 꽤 진행된 상태예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민수가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 사람을 어떻게 보내.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정우를 지켰어요.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정우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서 가족들을 불렀죠.
빨리 오세요. 환자분 상태가. 가족들이 모두 침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정호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뭔가 말하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정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다 여기 있어요. 민수도 혜진이도 다 와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정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산소 마스크를 살짝 밀어내고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중얼거렸어요. 영수가.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말순과 민수, 혜진 모두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정호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영숙이가 누구예요? 혜진도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중에 영숙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어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며칠 전부터 잠꼬대로 들었던 그 이름이 이제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매 때문에 그런 거겠지. 아버지가 누군가를 헷갈리신 거야. 민수가 애써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그 이름을 부를 때의 표정을, 그 절박함을 말이에요. 저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정호에게는 영숙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였던 거죠. 새벽 5시 정호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말순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영숙, 도대체 누구일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남편에게 있었던 건가? 일주일 후 정호는 다행히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뇌경색 증상은 안정되었지만 치매 증상은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간혹 말순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를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말순은 정호를 침실에 눕히고 나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이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영숙, 도대체 누구일까요? 엄마, 아버지 많이 힘드셔 보여요. 혜진이 어머니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더 세심하게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말순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민수와 혜진은 며칠 더 머물다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집에서 말순은 정호를 돌보며 평소보다 더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특히 정호가 잠들 때마다 혹시 또 그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은 정호가 낮잠을 자는 동안 오랫동안 미뤄뒀던 집안 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정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말순이 상자를 꺼내보니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오래된 상자였는지 나무에서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50년이 넘도록 이런 상자가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말순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호의 젊은 시절 글씨체로 쓰여진 편지였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영수가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쓴다.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너를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몇 달이 지났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야. 말순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질 뻔했어요. 영숙.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우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부른 그 이름 말이에요. 다른 편지들도 모두 영숙이라는 여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었습니다. 너의 미소가 그리워.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편지 날짜를 보니 모두 1950년대 말순이 정우와 만나기 전에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가 한 여인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정우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영숙과 함께 1952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걸 평생 몰랐다니.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다고 했는데 말순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는 항상 말순에게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말순은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정우의 영숙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어. 꼭 다시 만나자. 기다리고 있을게 같은 말들이 편지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53년에 쓰여진 것이었어요. 영수가 아무리 찾아도 너를 찾을 수 없구나. 혹시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평생 너만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너만 있을 거야.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우가 자신과 결혼한 것도 영숙을 포기하고 나서였던 거죠. 그럼 자신은 뭐가 되는 걸까요? 차선책이었단 말인가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보고 계세요? 말순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정우가 언제 일어났는지 뒤에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들어보였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더니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영숙이가 누구예요? 병원에서 그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잠꼬대로도 계속 그 이름을.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입술만 떨고 있었어요. 치매 때문에 흐릿했던 기억들이 다시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해요. 평생 나만 사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편지들은 뭐예요? 이 사진은 또 뭐고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아.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결혼한 게 언제인데 평생을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말수는 이제 정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순과 정우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말순은 밤새 뒤척이며 눈물을 흘렸고 정우는 깊은 한숨만 계속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부부 사이의 어색함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말수는 정우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밥상도 따로 차려줬습니다. 정우는 치매 증상 때문인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더욱 말수가 적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정우가 영숙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평소에는 말순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영숙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숙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말순이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또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 칼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죠. 주말이 되어 혜진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말도 제대로 섞지 않고 아버지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었거든요. 엄마, 아버지랑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말순이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혜진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은 부부가 이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혜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버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정우가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영숙? 그게 누구죠? 병원에서 한 번 들었던 그 이름이었어요. 혜진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끝내 지키지 못했구나. 그 아이는 잘 크긴 했을까?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 무슨 아이를 말하는 거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깜짝 놀라서 혜진을 쳐다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아, 너 언제 왔니? 아버지, 지금 누구 얘기하고 계셨어요? 영숙이가 누구예요? 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치매 때문에 평소에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영숙에 관한 기억만큼은 여전히 선명했거든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이지. 옛날 사람이요? 그럼 그 아이는 뭐예요?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아이 말이에요. 혜진의 추궁에 정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정우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이는 전쟁 때 만난 사람이었어. 피난길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됐지. 그런데요? 나중에 알았어. 영숙이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내 아이를.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니요. 그럼 우리한테 형이나 누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평생 숨기고 살았어. 너희 어머니에게도 너희들에게도. 혜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평생 알고 지냈던 가족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세요? 며칠 전에 알게 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 거야. 혜진은 이제 왜 부모님 사이의 분위기가 이상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영숙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아이는요? 모르겠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라.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어딘가에 자신이 모르는 형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 사람도 아버지를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을까요? 오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직은 말하지 마라. 너희 어머니도 충분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니까. 하지만 혜진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런 큰 일을 오빠 모르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이라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영숙 씨 얘기.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뭘 안다고. 엄마도 많이 힘드시죠?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해봐요. 말순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미 혜진도 알게 된 이상 민수에게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혜진은 결국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화를 받은 민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아버지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고? 그것도 아이까지? 오빠, 지금 당장 내려와요. 직접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민수는 그날 오후에 급하게 집에 내려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한 민수는 우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수심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순이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가 다 얘기했구나. 엄마는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알았지. 아버지 옷장에서 편지들을 발견하고서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편지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순이 마지못해 상자를 가져왔을 때 민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체로 쓰여진 간절한 사랑의 편지들, 그리고 영숙이라는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필체를 보면 알잖니. 분명히 아버지 글씨야. 그때 정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온 것을 보고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왔구나. 아버지. 민수가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영숙 씨라는 분과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도요? 정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평생 가슴속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 사실이다. 민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평생 숨기고 사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에요? 미안하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받으셨는지 아세요? 혜진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아버지 상태도 좋지 않으시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요.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니야, 혜진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한테 형이나 누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날 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950년 전쟁이 한창일 때였어. 나는 피난길에서 영숙이를 만났지. 그때 영숙이는 가족을 다 잃고 혼자였어.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겠다고 했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됐지. 가족들은 조용히 정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 전쟁 중이었지만 서로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지. 영숙이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1951년 겨울이었어. 갑자기 피난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다고 했지. 남자들과 여자들을 따로 수용소에 보낸다고 했어. 나는 영숙이한테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지. 전쟁이 끝나면 결혼하자고.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 영숙이가 어느 수용소로 갔는지, 어디로 이주했는지 알 수가 없었지. 전쟁이 끝나고도 몇 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그럼 아이는 언제 알게 되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1955년이었나? 우연히 영숙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어.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영숙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남자아이였다고.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럼 그때 찾아갔어야죠. 왜 그냥 포기했어요?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와 결혼 약속을 한 후였고, 영숙이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포기하신 거예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겁이 났어. 영숙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서 그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 어머니한테도 미안했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가족이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주저하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정우 선생님 댁이 맞나요?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남성이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영수라고 합니다. 혹시 제 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정영수, 영숙의 영자와 정호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성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닮은 모습이 확연히 보였거든요. 너는 아버지 맞으시죠? 현관 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우와 정영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서로에게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죠. 민수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잠깐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시면. 정영수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출생증명서와 어머니가 남기신 편지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출생증명서에는 분명히 아버지란에 정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란에는 김영숙이라고. 이게 진짜인가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정우와 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말순이 발견했던 사진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말순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혜진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니?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호는 여전히 정영수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평소에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영숙이는 어떻게 됐니? 정우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정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이가 죽었다고? 네,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늦었네요. 거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정우는 오열하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말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영숙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네, 재혼하셨습니다. 제가 5살 때요. 새아버지는 저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확신할 수 있죠? 정영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민수야. 혜진이 오빠를 말렸습니다. 보면 알잖아. 아버지와 정말 닮았어. 정말로 정영수는 젊은 시절의 정우와 빼닮았어요. 눈매며 코 모양,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정영수에게 다가갔어요. 너 이름이 뭐라고 했니? 정영수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성과 어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지어주셨대요. 영숙이가 내 성을 써줬구나. 정우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상봉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의 얼굴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50년 넘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정영수가 말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사과할 사람은 따로 있어요. 말순이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평생을 속이고 살면서 이제 와서 뭐해요? 혜진이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말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내가 이제까지 뭐였던 거야? 차선책이었어? 영숙이 죽었으니까 이제 나라도 붙잡고 살자 그런 거였어? 정우가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말순아.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그럼 영숙 씨는 뭐였어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사람은? 정영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말순이 정영수를 쳐다봤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 어머니는 성인이었나 보네요.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족이 늘어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고 하니,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혜진이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요. 형제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평생 장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둘째가 되는 건가요? 정영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어머니 유언이 아버지 한번 뵙고 싶다는 것이었어서. 정우가 정영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너와 영숙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오히려 아버지가 새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셨다고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말수는 남편과 함께한 50년의 세월이 과연 진실된 것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민수와 혜진은 갑자기 나타난 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영수는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지만 갑자기 나타난 형을 그냥 외면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제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모두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혜진이 정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저도 이렇게 찾아와도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말수는 여전히 정영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혼자 아침 준비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호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헛소리를 하고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영수가 어디 갔니? 약속했잖아. 꼭 다시 만나자고. 정우가 침대에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정영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영수예요. 영수? 누구야 영수가? 우리 아들 이름이 영수였나? 정우는 정영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걱정이 되어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정우를 진찰해 보더니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셔야겠어요. 혹시 최근에 큰 충격을 받으신 일이 있나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가족적인 일로 좀. 의사는 환자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정우는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가끔씩 영숙이나 영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정영수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어머니가 해주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쟁 중이었지만 아버지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록 의식은 흐릿했지만 영숙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했거든요. 저녁 무렵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영수 씨, 아니 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유언 때문에 찾아왔지만 이렇게 가족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니.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형을 받아들여야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말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받아들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50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에요. 다만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났다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혜진아. 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족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아들로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말순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영수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 있을 때도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갑자기 의식을 차렸어요. 오랜만에 또렷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아버지. 우리 집이에요.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정우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영수를 발견했어요. 너는 누구니? 저는 영수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정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 내 아들 영수야? 네, 아버지. 정우가 떨리는 손으로 정영수의 얼굴을 만져봤어요. 정말 내 아들이구나. 영숙이 닮았네. 영숙이를 많이 닮았어. 그 순간 정우는 모든 걸 기억해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 가족들에게 숨겨왔던 비밀들. 민수야, 혜진아. 그리고 말순아. 정우가 가족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말순이 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아니야, 말순아. 내가 말해야 해. 너희들이 알아야 해. 정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영숙이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야. 정말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전쟁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나중에 영수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말순이와 결혼한 후였어. 정우가 정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야,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야, 혜진아. 정우가 자녀들을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너희들의 형이야. 혈육이지. 나는 너희들 모두를 사랑해. 영수도, 너희들도, 그리고 말순이도. 말순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제 와서, 왜 지금에서야 이런 말을 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이 서로를 형제자매로 인정해 주길 바라. 정우가 정영수의 손을 잡고 민수와 혜진의 손도 잡았어요. 부탁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너희들은 모두 내 자식들이니까. 그날 밤 정우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정우의 침대 주위에서 지켰어요. 새벽 5시경 정우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 30분 정우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말순이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가세요.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도 다 털어놨으니 마음 편히 가요. 민수와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정영수도 처음 만난 아버지를 이렇게 빨리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장례 준비는 복잡했어요. 정영수를 어떤 위치로 받아들여야 할지, 조문객들에게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을 맏아들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 혈연으로는 형이 맞으니까요. 혜진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어요. 말수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아이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정호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민수와 혜진의 지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맏아들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분이 맏아들이라고요? 처음 보는데요? 한 조문객이 수군거렸어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던 형입니다. 정영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 둘째 날 정호의 오랜 친구 한 분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말순이 그 아이가 정말 정호 아들이 맞나? 네, 맞아요. 그럼 영숙이 아들인가? 내가 젊었을 때 정호한테 영숙이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 그때는 그냥 지나간 사랑인 줄 알았는데 말수는 놀랐어요. 남편의 친구들도 영숙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다들 알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정호가 너와 결혼한 후에는 입에 담지도 않았어. 과거는 과거니까. 그 말을 들은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자신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거든요. 셋째 날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정호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 앞에서 말순이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평생 고생 많았어요. 영숙 씨 일로 마음고생이 많았죠? 이제는 그분한테 가서 편히 쉬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이랑 잘 지낼게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형제로 살아갈게요. 혜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비록 비밀이 있으셨지만 저희에게는 좋은 아버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정영수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들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 잘 전해드릴게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다고. 발인 행렬이 시작되었어요. 정영수가 맞상주로서 영정 사진을 들고 앞서 걸었습니다. 뒤따라 민수, 혜진, 그리고 말순이 걸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이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조용해진 집에서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순이 정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거기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끔 안부는 묻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연락처 교환해요. 이제 진짜 형제니까. 혜진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셨잖아요. 말순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영수 씨. 아니, 영수야. 정영수가 깜짝 놀랐어요. 말순이 처음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부른 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해자야. 아버지 잘못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으니까. 어머니. 정영수가 감격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기는 아직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가끔씩 얼굴 보러 와. 그날 저녁 정영수는 어머니 영숙의 영정 사진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만났어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셨대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동생들도 있고 새어머니도 계세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됐어요. 한 달 후 정영수는 부산에서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어요. 말수는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고 민수와 혜진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형과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영수예요. 영수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도 괜찮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 말수는 정영수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복잡한 상황으로 만나게 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수야, 다음에 올 때는 며느리도 데리고 와. 우리 가족 소개해줘야지.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그렇게 이 가족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록 비밀과 오해로 얼룩진 시작이었지만 결국 사랑과 이해로 하나가 된 거죠. 정우가 마지막에 바랐던 대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가끔 정우의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수도 좋은 아이예요.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